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그러죠. 그리고 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에 태어난 Z세대를 가르쳐서 MZ세대라고 그럽니다. 이 MZ세대가 중국에서도 화제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들을 뉴링하우, 이게 1990년대생을 주링하우라고 그러고요. 2000년대생을 링링하우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 그러니까 주링하우와 링링하우 세대, 이렇게도 부릅니다. 원래 이 주링하우하고 링링하우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지지층이었습니다. 1989년天安문 민주화 시위 때 가슴이 철렁했던 중국 공산당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이념 교육을 강화한 첫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대체하면서 애국주의로 무장된 세대가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철저한 시진핑 지지자가 돼야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공산당이 이룬 경제적 성과가 이 세대 간 또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면서 오히려 이 공산당과 시진핑 주석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이 MZ세대의 바람은 중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끕니다. 그래서 외신들도 이 중국의 MZ세대에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연일 이 중국의 MZ세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요즘 중국의 이 MZ세대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가 뭐냐면 바로 탕핑입니다. 이게 한자를 그대로 읽자면 낭평이죠. 이 탕핑은 문자 그대로는 평평하게 눕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두루 눕는 거죠. 열심히 일할 필요 없이 그저 눕는 게 현명하다 이런 뜻이 담긴 신조어입니다. 이는 이 한국에서 널리 퍼져 있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에 이 삼성그룹에서 노사 간의 임금 교섭이 결렬되니까 이 MZ세대들은 사내 게시판에 이른바 두루눕기, 지금 이모티콘 보이십니까? 이 두루눕기 이모티콘을 앞세워가지고 항의성 글들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집단 시위 개념으로 그렇게 글들을 올린 겁니다. 바로 이 드러눕기 이모티콘은 머리 모양의 원, 그리고 몸통, 팔, 다리를 닮은 사각형 한 10개 정도를 조합해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두루눕기가 중국에서는 평평하게 드러누워 살자 이런 뜻의 탕핑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지난 5월 31일 중국 최고 권력기구인 중앙정치국이 셋째 출산 허용 정책을 발표했죠. 그 뒤에 젊은이들 사이에 이 탕핑 운동이 거세게 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중국 정부가 청년들의 힘든 삶은 외면한 채 애를 많이 낳으라고 주문하니까 중국의 MZ세대들이 거칠게 반항하기 시작한 겁니다. 중국 정부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경제적 성과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고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아이 출산이라는 것은 고사하고 취직과 결혼조차도 힘든 현실을 이미 특권 계층이 되어버린 공산당이 자신들의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공산당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링링하우 또 주링하우의 탕평주의가 확산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탕핑이라는 단어는 이제 중국의 MZ세대를 상징하는 신조어가 되면서 올해 중국 최고의 유행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이 경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 장려하고 있는 일과 소비에 대한 태도, 행동 양식을 젊은이들이 거부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탕핑의 시대적 의미는 어떠한지 살펴볼까요? 원래 이 중국에서 탕핑이라는 단어는 지난 4월 중순에 호기심 많은 여행가라는 필명을 쓰는 청년이 웨이보에 올린 글에서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글을 올린 청년은 드러눕는 것이 곧 정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년간 일하지 않고 최소한의 돈으로 침대 위에서 누워 지내는 자신의 탕핑하는 삶, 이걸 소개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은 더 이상 아둥바둥 살지 않겠다. 그러면서 집, 차, 결혼, 아이, 소비 다 포기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자 이 중국 네티즌들은 나도 탕핑에 동참한다 그러면서 관련 그림과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기 시작했고 폭발적으로 또 호응을 한 겁니다. 이런 탕핑이라는 단어의 대대적인 확산에 대해서 중국 젊은이들의 이 그야말로 암울한 현실, 또 미래에 대한 자포자기 심정, 이런 것들이 퍼져 있는 것이고 또 젊은이들이 거기에 동병상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겁니다. 사실 이 탕핑이라는 것이 안빈낙도 또 안본지족의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중국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단어이면서도 또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한 노력보다는 아주 적은 물질적 자원으로 최대한의 정신적 자유를 누리겠다.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마는 현실에서는 경쟁이 심화된 현실 속에서 낙오됐다. 이런 의미가 강하게 드러납니다. 실제로 열심히 일할 필요 없이 최선을 다해 눕는 게 현명하다. 어차피 직장이 없어도 매달 200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만 5천 원 정도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런 글들이 이 MZ세대들의 마음을 휘어잡으면서 자포자기에서 비롯된 극단적 안빈낙도의 삶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의 이 MZ세대들이 쓰는 탕핑이라는 단어에서는 노동을 통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물질적 풍요를 누리기 어려운 현 시대의 무기력함, 그리고 자조, 또 반항의 색채가 묻어난다는 점에서 이 젊은이들의 불복종 운동이라고 봐도 좋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의 MZ세대들은 왜 탕핑에 빠지는 것일까요? 이유는 중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현실의 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대학 졸업자 수는 지난 20여 년간 해마다 증가를 해왔습니다. 올 여름에도 900만 명 이상의 졸업자가 이번에 대학에서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들 대학 졸업자의 월급은 대체로 형편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지 컨설팅 회사 마이코스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뒤에 치열한 구직 경쟁을 뚫고 직장에 들어갔어도 2018년과 2019년 초봉 평균이 얼마냐? 각 4,624위안입니다. 무려 또 한 79만 원이고요. 또 5,440위안입니다. 9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그 정도였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대학 졸업자들이 좀 더 많은 급여를 받으려고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파격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도 바늘구멍보다 좁기도 하지만 급여도 팍팍해 가지고 많은 중국의 젊은이들이 엄청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은 지금 대외적으로는 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고 성장률도 상당한 증가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만은 그 속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자리가 늘어나기는커녕 더욱더 좁은 문이 되고 있는 것이 그런 현실을 반영합니다. 교육부가 올해 대학 졸업생의 숫자가 9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보도를 하니까 중국판 이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거의 절반 넘는 취업 희망자들이 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몰락의 길로 갈 수도 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 추세는 내년이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것은 상당수의 취업 희망자들이 일자리 면접을 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5월 29일자에서 상하이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은 베이징 출신의 한 취업 희망자 예를 들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인류대학 출신이 아니면 아예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 이런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영국의 BBC는 여기에 대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중국 청년의 말을 인용해서 이력서를 보내는 것은 드넓은 바다에서 바늘을 건지는 것과 같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아니 찾을 기회조차 거의 봉쇄된 상황이 이어지면서
중국의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암울한 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올해의 경기는 지난 10년 중 가장 나쁘다. 앞으로 10년 중에서 가장 좋은 해가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갈수록 좋아질 건 하나도 없고 갈수록 나빠질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뭔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는 사회. 막상 일자리를 잡아도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기도 너무나도 힘든 사회.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는 갈수록 극심해지면서 청년들은 그 암울한 미래를 탕핑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중국 정부가 지니계수를 발표한 마지막 해가 2017년입니다. 그때 얼마로 발표했냐면 0.467입니다. 한국은 2019년에 0.339입니다. 이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4를 넘으면 빈부격차가 상당하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그 후로 이 빈부격차는 더 극심해졌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더 이상 지니계수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이렇게 탕핑이라는 단어에 중국의 MZ세대들이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젊은이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단어로 급속히 전파가 되니까 이를 심각하게 여긴 중국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 당장 웨이보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탕핑을 검색 금지어로 지정을 했습니다. 탕핑의 영문 해시태그의 검색도 함께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신화통신, 환구시보 같은 관영 매체는 탕핑은 부끄러운 일, 정의감은 어딨나 뭐 이런 주제의 논평을 게재하면서 중국의 경제 전망은 밝고 탕핑주의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된다라고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 7일 치러진 중국판 대입 수능 시험인데요. 가오카오라고 합니다. 이 가오카오의 논술 시험 주제가 뭐였냐면 유소작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성과를 취하고 그에 걸맞는 영향력을 드러낸다. 이게 유소작인데 이게 논제로 등장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논제로 등장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관영 중국망은 해당 주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탕핑주의에 대한 당국의 반응으로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가 젊은이들의 생활 조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중국 당국의 탕핑에 대한 강력한 제재는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두고 축하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를 차단시킨다. 이런 명분으로 타오바오라든지 징둥 같은 이 중국의 대형 쇼핑 플랫폼에서 탕핑이라는 글자가 프린트된 티셔츠, 자동차 스티커, 뭐 핸드폰 케이스, 컵 이런 모든 상품을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여기에 탕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이나 또 빈둥빈둥 뒹구는 그림이 들어가는 식으로 탕핑을 연상시키는 상품도 함께 다 자취를 감췄습니다. 여러분, 이런 중국의 MZ세대의 탕핑, 어두운 중국의 미래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지난 6월 24일자에서 중국의 탕핑 문화를 거론하면서 중국 젊은이들이 현실의 세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꼰대 세대인 공산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단어가 바로 탕핑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탕핑은 사회적 병폐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이런 탕핑의 확산이 앞으로의 중국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중국 공산당의 핵심 지지계층이었던 MZ세대들에게서 이 탕핑 문화가 확산된다는 것은 공산당 지도체제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15명 중 1명꼴인 중국의 청년 공산당원들만 빼고 나머지 대부분이 탕핑을 지지하는 세대, 다시 말씀드려서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계층으로 돌아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미래에도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게 될 겁니다. 당장 중국 공산당의 평균 연령이 늙어지면서 세대 간, 계층 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괴리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공산주의의 기본 개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이 중국의 MZ세대가 보여주는 탕핑 문화가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중국 당국이 탕핑에 민감해하는 이유가 뭐냐? 이 탕핑의 핑이 시진핑의 핑과 같은 글자이기 때문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탕핑은 시진핑을 눕힌다 이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지도부가 그렇게 강경하고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불어 시진핑 주석이 위대한 중국을 역설하지만 그건 집권 연장을 위한 것일 뿐 인민의 삶은 피폐해져 간다는 소극적 저항의 의미가 들어간 단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미래,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시진핑의 미래 역시 암담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